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서 조문 155조에서부터 156조 부자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강의를 요 조문 155조, 156조를 했는데 또 마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또 녹음 소리가 안 들려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중간에 파일이 깨지거나 그 카메라로 찍고 그랬을 때는 여기 그 인터넷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그 카메라를 꺼버리고 그냥 그 모니터 위주로만 소리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요즘에는 녹화가 잘 되는데 녹음이 잘 되는데 간혹 가다가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자막만 뜨고. 그런데 뭐 저는 어떨 때는 짜증 나기도 하지만 공부 한 번 더 하면 되겠다. 이참에 나도 한번 조문도 한번 읽어보고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음병을 얻은 지 하루 이틀이 지나서 음식의 맛을 느끼고 등이 차다. 요 같은 구중하라는 거 왜 굳이 요 같은 썼을까? 여러분 봤을 때 입맛이 그러니까 맛을 느낀다. 이것은 식욕 상태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의욕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통증의 개념, 어떤 한열, 허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왜 썼을까? 이것이 바로 병정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황, 그 사람의 어떠한 그 특징적인 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쓴 거죠. 그런데 등이 오한기를 느낀다.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마땅히 구법을 쓰니 자 이럴 때 뜸을 뜬다 했는데 뜸을 어디에다 뜨느냐? 뜸을 어디에다 뜨느냐? 이 글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등에다 뜨느냐? 또 어떤 사람은 복부에다 뜸을 뜰 수가 있죠. 그것은 저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선 정확하게 어떠한 소위 말해서 경혈을 가지고서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부자탕으로 치료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구중하고 기배 오한만 가지고서 부자탕을 쓸 수가 있느냐. 이것은 여기에 부자탕을 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비교적 확증을 갖춰야 되느냐. 다른 조문에 따르면은 구중화, 배오한, 신체 동통, 소변 분리, 심화 비편. 왜 심화 비편이 들어갔을까? 부자탕에는 인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 복통 이럴 때 왜 소변 분리를 굳이 썼을까? 자, 조문에 소변 분리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에 요량이 감소하는 거거든요. 소변을 아주 못 보는 게 아니라 요량이 감소하는 거를 임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복령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나 소변 분리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복령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에요. 부자 때문에 소변 분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변이 불리하다 그래가지고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복령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소변 분리의 원인이 망향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열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소변 분리 상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복은 직접적으로 이 소변을 산음시키거나 이 소변을 할 수 있지만 부자는 우리 몸에 축수작용이 있으면서 소변 분리를 치료하지만 우리 몸에 열을 올려주면서 소변 분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죠.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방법론, 이렇게 제가 이렇게다 교정을 했을 때 이와 같은 방법론은 기릭동동이 제시한 증상은 있는데 조문의 증상은 있는데 처방 중에 약물이 그에 해당되는 약물이 없거나 약물은 있는데 그에 해당되는 증상이 없을 때는 방예에 의해서 첨가할 수가 있다. 이것이 기릭동동이 제시한 하나의 방법론이잖아요.
이것이 과연 옳으냐? 100%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변 분리를 했을 때 자, 증상은 여기에 있는데 자, 이런 표현을 아셔야 돼. 증상 재차. 증상은 여기에 있는데 방은 저쪽에 있다. 재피 저쪽에 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의제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건의제를. 그런데 문제는 소화가 안 되는 원인이 그 사람은 식욕부진, 소화불량이야 이랬을 때 단순히 그러면 뭐 백출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쓰거나 어떤 사람은 공사인이라든가 백두구를 쓴다든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진액 부족으로 인한 조혈일 경우는 그거 썼다가는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래요. 공사인 백도 썼다는. 오히려 대왕이라든가 황금 황년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은 여기에 있는데 방위는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방위 재차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의론에서도 그런 말을 썼어요. 그 증의론 그 중간에 보면은 중경이 선택한 증상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중경의 안목과 같이 높질 않으면은 그 취한 이유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이 가지고서 증상을 이렇게 보완하는 것은 한 60% 정도의 확률이 맞다고 그러는 것이 중경이 아니면은 혹 다른 쪽의 증상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그 기릭동동도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는 거죠. 함정이죠. 그러나 이것은 학술적으로 그런 대로 타당하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뒷조문에 가면은 바로 신체통 이런 식으로 소변 분리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자, 백호 인삼탕은 배가 오한한 경우, 배가 오한한데 이것은 열골 때문이다. 부자탕의 배 오한은 망양 때문이다.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런데 우리가 백호가 인삼탕에 만약에 부자를 썼다. 부자탕인데 모르고 백호 인삼 썼다. 그 환자가 죽을까요? 굉장히 극증으로 위험증에 빠질까요? 위험증에 빠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환자 몸이, 그러니까 우리 인체의 몸이 웬만한 것들은 스스로 극복해내는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잘못해서 오진해서 환자가 크게 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느 경우는 우리가 모르고 환자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사가 밥 먹고 사는 거죠. 우리 한의사뿐만 의사들도 밥 먹고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비교, 검토 해가지고서 처방의 어떤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도 그것이 우리가 오진을 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 같은 논리가, 그러니까 논리라기보다 이 같은 생각을 필요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 두 가지. 백호가 인삼탕과 부자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그 증상은 비록 같으나, 이렇게 숫자나, 반어법이죠. 비록 같으나 그 처방은 천냥지차다. 우리가 천냥이라고 쓰잖아. 하늘과 땅 차이다. 증상은 같은데 처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방을 만들어낸 처방을 이렇게 구성하는, 선택하는 이유는 구별해야 되는 동기는 단지 오직 이 소리를. 우리가 입맛이 있느냐, 음식 맛을 느끼지 못하느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뭐 소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이런 것도 묻고 백태 여부도 항상 매뉴얼처럼 우리는 습관화돼야 돼요. 입맛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환자, 나 요즘에 연세 드신 분 간다. 나 요즘에 입맛이 없어.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연세가 많으니까
허약하니까. 저 같은 환자들 이런 분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도 나 저기 입맛이 없어. 식욕이 없어. 그런단 말이에요. 몸도 빼짝 말랐어요. 그런데 입에서 구취가 안 하고 백태도 있고 갈증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입맛이 없어. 그 노인이니까. 파시 먹은 노인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기승냥탕이라든가 무슨 뭐 보중이기탕이라든가 건비 기제라든가 이런 거 썼다가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거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사심탕에다가 반화사심탕에다가 백호탕을 합방해서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예. 열이 울체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은 입맛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부자탕과 진무탕의 약물의 구성이 대동소이하다. 즉 인삼과 생강의 유무지 차이이기 때문에 인삼과 이거는 뒤에 조문 가서 다시 인삼과 생강이 있느냐 없느냐. 인삼이 있으면은 부자탕이고 생강이 있으면은 진무탕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차이가 있지만은 유무의 차이가 있지만 양병은 자주자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병은 잘 안 변해요. 예. 상황, 이 성질 자체가. 이거는 제가 꼭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것은 역대 상한론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다 얘기했다고 봐요. 양병은 자주 변하지만 상황이 음병은 잘 안 변한다. 침체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에 그 문제점이 있다라도 부자탕을 써야 되는데 진무탕을 썼다든가 진무탕을 써야 되는데 그 부자탕을 썼다든가 또는 심지어는 사약탕을 썼다든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열병처럼 심하지 않다. 예. 자, 156조문 소음병에 나오잖아요. 여기 신체통, 수족한, 골절통, 맥침자는 부자탕으로 치료하라. 뭐 아주 그냥 잘 되어 있죠. 온몸이 삭신이 쑤시면서 신체통, 수족한, 골절통은 그냥 삭신이 쑤시는 거죠. 온몸에 삭신이 쑤시면서 손발도 차고 거기다가 몇 가지 침하다. 이럴 때는 부자탕으로 치료하는 게 좋다. 그런데 이게 과연 쉬운 조문이냐.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체통, 골절통은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것은 많은 경우 태양병 무환증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태양병 무환은 발열이 수반되잖아요. 발열 오한이 수반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수족 권령도 없죠. 예, 이 태양병 무환은 오히려 손발이 막 뜨겁고 막 이랬죠. 약간 심지어 수족항과 맥침이라고 하는 것은 양명병 열골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손발 차고 맥이 침하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부자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백호탕증에도 있기 때문에 열이 울체돼서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화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속이 답답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골증이 의외로 있을 수가 있어요. 손발이 차고. 그러니까 손발 차다 그래서 무조건 부자지제를 써야 된다는 것은 다소,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가 확률적으로 50%만 맞는 거죠. 예, 상당 부분 수족이 차더라도 백호탕이라든가 심지어는 승기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그렇게 고려를 안 해요. 손발이 찬 거에 대해서. 오히려 생리 기능을 더 중요시 여겨요. 대변을 보느냐, 복만이라든가 이런 거. 백태가 있느냐 없느냐, 갈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더 중요시 여겨요. 이럴 때는 그 사람이 연세가 아무리 많고 뭐 소화장애가 있고 마르고 그렇다 이렇게 수족이 차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양명병 조혈로 치료하는 경우가 제 취향이겠죠. 이런 거는. 예, 더 한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조문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쓴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상한론을 공부할 때는 이런 거 빠지면요. 거의 부자재로 무조건 썼어요. 그런 걸 고려하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증상이 유래된 바를 살피지 않고 이에 소음병이라고 하는 어떠한
명분만 가지고서 이것은 은병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문자상으로 이해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공부할 때, 조문을 공부할 때 처음에 문자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자꾸만 하게 되면은 치료를 하게 되고 나름대로 오치와 어떤 혼란을 겪게 돼요. 특히 후세방의 위주로 공부해온 우리 주변의 한의사들 같은 경우는 고방 공부하기 좋죠. 그런데 실제 임상에 들어가면 마음에서 혼란을 일으키게 돼요.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뭐가 이렇게 따지고 복잡하냐고. 근데 고방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한론은 동의보감 우리가 지금 동의보감 위주로 학계가 편성돼 있고 물론 상한론도 공부도 하고 사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류는 많이 사상의학을 우리 한의사들 가운데 사상의학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방에 대해서 상한론을 중심해서 이것이 우리 한의학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방이라든가 거기에 가지고 있는 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단순하지가 않아요. 표면적으로 단순해 보일 뿐이지. 단순한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를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시켰다는 것이지 한의학 자체, 이 중경서가 자체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부자탕과 진무탕을 대조해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인삼과 생강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 복령, 인삼, 백출 이런 것만 보면은 사군자탕이죠. 사군자탕의 기본 뿌리죠. 여기에 대추 감초만 집어넣으면 멋진 처방들이죠. 이건 거기에 사군자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자를 쓰고 작약을 쓰느냐. 거기에 인삼과 생강을 어떤 상황에서는 빼고 어떨 때는 집어넣고 이 차이점을 느끼게 되죠. 이것이 바로 증상을 통해서 생강이 있을 경우는 위내의 수기가 소위 말해서 그 습이 많은 경우는 생강을 쓰죠. 그러면은 어떤 경우냐. 생강을 많이 쓰면 조잡증이라든가 탄산증이라든가 오심증, 구토 이런 것이 비교적 있을 때는 생강을 쓰지만 인삼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심화 비편으로 있을 때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확률적으로 개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죠. 그러니까 대조해서 보면은 증상과 처방 이렇게 지어라고 하는 건 이럴 때는 해석이 뭐뭐과 뭐뭐와 이런 소리예요. 증과 처방이 대동소이하죠. 증상과 처방이 실제적으로 대동소이하지만 그 차이점 조금의 차이점 뭐냐? 축수의 차이다. 축수가 심하냐 안 심하냐? 축수가 보다 조금 심하면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진무탕을 쓰는 거죠. 또 부자탕이라 그래서 축수가 없는 건 아닌데 진무탕이 축수증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음 그 시간에 그 진무탕 조문에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조문에 차위 수기 때문이다. 요 같은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은 내용도 짧고 그렇지만 우리가 진무탕이다, 부자탕이다. 이와 같은 이름을 그 처방의 이름과 처방명과 실제 약물의 구성을 우리가 그 구성을 통해서 이 처방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물의 구성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보다 그 철저하게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물의 구성을 통해 가지고서 약물의 배합관계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배합관계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소위 말해서 방제약이 형성되었다. 이건 기본방이기 때문에 응용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하다 보면은 저절로 눈이 어느 정도 뜬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처방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몰라도 돼요. 그걸로 무슨 수로 알아요? 뭐 컴퓨터에 입력시켜가지고 필요하면 쓴다. 그거 위험한 발상이에요. 증상에 따라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자꾸만 흉내를 내다 보면은, 자, 우리가 그 중풍에 들어갔을 때 처방이 얼마나 많아요. 처방 이름도. 거기 기가 질리잖아요. 저는 이미 이제 그런 거는 무시를 해버려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대총령탕을 쓸 수도 있고 승기탕을 쓸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처방 많이 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을 가문론에서도 썼어요. 많은 게 많은 것이 아니다. 적은 게 적은 게 아니다. 이 말은 명대의 장경학도 그런 얘기를 썼어요. 중경서, 그러니까 상한론의 그 처방은 적지만 적은 게 아니고 금원시대 이후의 처방은 많지만 많은 게 아니다. 예, 많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 불명인 처방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중경서는 이것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항상 근거에 의해 가지고서 처방, 약물의 배합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거에 대한 훈련을 우리가 늦었지만 다시 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후세방 책 같은 경우 처방이 아무리 봐도 자기가 보는 눈이 생겨요. 기혈수 변조에 의해서 자기가 취사 선택하고 이런 처방은 고방에서 미비하지만 이것은 내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후세방의 약물 같은 경우 오직 그 중경방에 나오는 약물만을 내가 위주로 한다가 아니라 후세방에도 좋은 약물 같은 경우 많거든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얼마든지 응용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기본적인 골격 위에서. 물론 이것은 제가 절충파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세방이라든가 다른 처방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저도 그 처방을 써왔고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꾸로 한 거죠. 저도. 그러니까 고방을 먼저 공부를 하고 후세방을 해야 되는데 후세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번잡한 것을 공부하고 나중에 고방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었다.